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태학이 미주은입니다. 멋진 하루 만들고 계시죠, 여러분? 최근에 제가 오미주, 그러니까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라는 코너를 개설한 이후에요, 느껴지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 기업들은 참 뉴스도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는 미국 주식 전문 유튜버 되기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 때문에 방송 소재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어제는 제가 테슬라, 구글 그리고 코인베이스에 대한 굉장히 굵직굵직한 뉴스를 전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기다리고 있는 뉴스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재밌는 뉴스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국의 혁신적인 기업들을 이렇게 따라가면서요, 자연스럽게 세상 공부도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보람이 많은 요즘입니다. 자, 그러면 6월 3일 목요일 세상 구경과 공부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공유할 뉴스는요, 스킬즈에 관한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왜냐면요, 어제 스킬즈의 주가가 27%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길래 한 주식의 주가가 이렇게 27% 가까이 상승을 했는지 그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즈 to buy 아르키, 스킬즈가 아르키라는 기업을 인수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떴는데요. 아르키는요, 인공지능으로 운영되는 DSP라고 보시면 됩니다. DSP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디맨드 사이드 플랫폼의 약자입니다. 디맨드 사이드 플랫폼 여러분들 어디서 들어보셨냐면, 제가 지난주 주말에 트레이드 데스크라는 기업을 소개해 드리면서 설명드린 내용이거든요. 광고주들, 광고 에이전트들이 이렇게 스마트폰이라든지 검색 광고 아니면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비디오 등을 통해서 광고를 진행할 때요, 실시간으로 광고 경매를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을 우리가 DSP라고 부릅니다. 이 아르키라는 기업 역시도 DSP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킬즈가 이번에 아르키를 인수하기로 했는데 150밀리언 정도의 비교적 많은 돈을 주지는 않고 기업을 인수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르키는 앞서가는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하는 마케팅 플랫폼이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디맨드 사이드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한 5T, T라는 것은 이제 트릴리언을 얘기하거든요. 5조입니다. 따라서 5조 개나 되는 애드버타이징 옥션이니까 여기서 이제 경매하는 거죠. 그 광고 경매를 하는데 매달 5조 개의 광고를 따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아르키는요, 데이터 엔진을 사용하고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을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그 애드버타이저, 광고주들이 최대의 ROI를 뽑아낼 수 있도록,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비용 대비 최대의 수익을 올려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플랫폼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공부를 해봤는데 제 판단으로는요, 물론 이제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이 맞을 수도 있고 또한 또 틀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번 아르키를 인수한 건이 스킬즈에는 굉장히 대박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아르키의 연 매출을 살펴봤더니 무려 연 매출이 30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스킬즈의 연 매출이 3,750억 달러였거든요.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따라서 아르키를 인수함으로써 그 매출이 자연적으로 8% 가까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증가가 있는 거죠. 따라서 그 기업 하나 인수했다고 해서 매출이 10% 가까이 상승한다는 것은 호재라고 우리가 이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좋은 점은 뭐냐면요, 스킬즈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e스포츠 토너먼트를 이렇게 진행을 해서 참가자들이 참가비를 내는 것을 매출로 잡잖아요. 그런데 스킬즈 사용자 중에서요, 이런 토너먼트에 참가하지 않으면서 그냥 앱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83%나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83%는 무료 이용자예요. 그러면 스킬즈의 사용자 중에 17%만이 매출에 기여를 한다는 건데, 이제 만약에 e스포츠 토너먼트 경기에 참석하지 않는 사용자를 상대로도 광고 매출을 우리가 올릴 수 있다면 굉장히 그 매출이 급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죠. 이렇게 게임에 붙게 되는 광고가 많이 생기게 되면 게임 개발자의 수입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스킬즈의 수입만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요. 왜냐면 그 매출을 공유하니까요, 그 개발자랑. 그러면 개발자
개발자가 수입이 올라가게 되면 더 많은 개발자가 스킬즈라는 플랫폼에 들어오게 되겠죠. 이렇게 스킬즈로 유입하는 개발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양질의 게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러면 좋은 게임이 많기 때문에 사용자의 수도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선순환의 고리를 형성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인수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요. 스킬즈는 새로운 사용자 확보를 위해서 광고비를 굉장히 많이 쓰는 기업입니다. 2021년에 광고비 그 예산으로 잡아놓은 금액이요. 2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억 달러를 들어서라도 광고를 많이 해서 새로운 이용자를 끌어들여야지만 매출이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아르키가 광고 대행, 그러니까 광고에 입찰을 해주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따라서 비용이 상당히 절감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스킬즈는요, 아르키라는 기업을 인수함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사실 어제는요, 스킬즈 말고도 대형 인수권이 하나 더 발표됐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애쉬였고요. 그래서 어제 애쉬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요, 무려 7.15%가 하루 만에 올라가 버리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어떠한 기업을 인수하게 됐는지 그 스토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쉬 to acquire global fashion resale marketplace Depop for 1.625 billion. 애쉬가 이번에 인수를 하게 되었다. 글로벌 패션 기업인 것 같죠. 그리고 이 기업은 리세일을 하는 기업이다. 즉 중고 물품을 사고 팔고 하는 기업인 것 같죠. 마켓플레이스라는 것은 이커머스를 얘기하고요. 이 기업의 이름은 디pop입니다. 그래서 제가 디pop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봤는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번 건으로 인해서 애쉬의 마켓 오퍼추니티가 굉장히 확장될 것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마켓에 진출을 하게 될 것이란 얘기잖아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굉장히 크고 빨리 성장하고 있는 중고 섹터인데, 이 중고 섹터는 누구를 타겟으로 하냐면 제너레이션 Z입니다. 그러니까 Z세대를 타겟으로 하는 그런 이커머스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pop은요, 전체 사용자 중에서 무려 90%가 26세 이하의 젊은 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영국 기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Z세대가 10번째로 많이 방문하는 그 웹사이트가 바로 디pop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살펴볼게요. 디pop은 2020년에 gross merchandise sales, 즉 전체 그 거래 금액이죠. 전체 금액 그리고 매출이 각각 650 밀리언 그리고 70 밀리언이었다. 70 밀리언은 이제 1년간 만들어내는 매출이고요. 전체 거래 금액이 650 밀리언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수치는요, 인크리징 계속 올라가고 있다. 전년도랑 비교하면 100% 정도 지금 성장을 한 거예요. 특히 GMS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체 거래 비용을 보면요, 컴파운드 애뉴얼 그로스 레이트 매년 80% 정도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굉장히 좋은 성장을 매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 딜은요, 언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냐면 2021년 올해 3쿼터 3분기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건이 마무리가 되면 애쉬의 그 매출이 굉장히 좋은 성장률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애쉬가 워낙 성장률이 좋은 기업이죠. 그런데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디팝의 아까 GMS가 나와 있었잖아요. 650 밀리언 정도가 된다 그랬죠. 그런데 애쉬의 GMS가요, 10.3 빌리언입니다. 따라서 10.3 빌리언을 650 밀리언과 비교를 해보니까요, 약 6.3%가 나옵니다. 따라서 GMS가 자연적으로 한 6% 이상 증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애쉬의 매출을 보니까요, 한 1.7 빌리언 정도가 돼요. 따라서 이번에 그 디pop이라는 기업이 만들어내고 있는 70 밀리언을 더하면요,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매출은 한 4%는 조금 넘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 트랜잭션, 이 딜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요, 애쉬는 다 해서 3개의 플랫폼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애쉬라고 부르는 거고요. 또 하나는 리버브가 있고요. 세 번째가 디pop입니다. 자, 애쉬는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수공예품 같은 거, 약간 이렇게 개인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물건들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이잖아요. 굉장히 예쁜 물건들이 많죠. 이게 이제 애쉬고요. 자, 두 번째로 애쉬가 가지고 있는 웹사이트의 이름은 리버브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악기들을 판매
판매하는 그런 전문성 있는 이커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타도 팔고 피아노도 팔고 뭐 전자 오르간도 팔고 굉장히 다양한 물품이 전문 음악가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인수한 웹사이트 디펍을 한번 살펴보죠. 보시는 것처럼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그 중고 의류, 보통 액세서리 같은 거를 이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웹사이트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매자가 곧 판매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자유롭게 판매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늘면 늘수록 굉장히 많은 물품들이 이곳을 통해서 거래가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자기가 입었던 옷 그리고 입었던 신발이나 액세서리이기 때문에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이 웹사이트의 잠재력은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지난 3년 동안 매출이 계속 80%씩 올라가고 있었던 거죠. 또 이번에 애쉬라는 기업 아래에 들어가 있는 웹사이트가 3개로 늘어나면서요. 이들 간에 어떻게 보면 시너지 효과도 좀 나올 것으로 보는데요. 왜냐면 전문성 있는 3개의 기업이 이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비용 절감도 좀 될 것 같고요. 마케팅도 같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술력도 공유가 가능하고요. 또한 커스터머 서포트도 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애쉬라는 기업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저 주주로서는 좀 희망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좋은 인수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 기사에 등장하는 기업의 이름은요, 이브고입니다. 이브고 같은 경우는 미존 채널에서 제가 단 한 번도 다룬 적이 없는 기업인데요. 제 포트폴리오를 자세히 보시면 이브고라는 기업이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업인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 기사를 준비해 봤습니다. Charging station stock soar as 이브고 gets closer to public launch. 차징 스테이션에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왜냐하면 이브고가 지금 퍼블릭 런치, 즉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기사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브고는요, 이번에 레저베이션 시스템을 론칭했다고 합니다. 이 레저베이션 시스템은요, 퍼블릭 파스트 차징, 파스트 차징이라는 것은 우리가 슈퍼차저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브고는 슈퍼차저 전문 충전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파스트 차징 사이트를 예약할 수 있는 레저베이션 시스템을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커스터머들이, 그 고객들이 미리 예약을 하고 가서 기다리는 시간이 없도록 이렇게 배려를 한 거죠. 왜냐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그 슈퍼차저를 이용하는 보람이 없어지잖아요. 자, 이브고 레저베이션 시스템은 이번에 17개 지점에서 동시에 론칭이 되는데요. 노던 캘리포니아, 서던 캘리포니아, 그리고 워싱턴 스테이트, 이렇게 3가지의 주에 이번에 론칭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25만 커스터머, 고객사가 이제 25만 개로 늘어난 것을 축하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고객사를 확보했죠, 이미. 자, 쉐어홀더즈, CLII라는 그 스펙 주식의 쉐어홀더즈, 주주들이 6월 29일 날 드디어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승인이 나게 되면, 주주들이 승인을 하게 되면 이브고랑 정식으로 합병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요, 어제 이브고 관련된 뉴스가 하나 더 있었는데 굉장히 호재라고 느껴져서요,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7-Eleven to install 500 EV charging ports by the end of 2022. 7-Eleven 여러분들 잘 아시는 편의점 그룹이죠. 이 편의점 기업이 500개나 되는 EV 차징 포트, 즉 충전기를 얘기하는 거죠. 충전기 500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2022년이면 내년 말까지 말이죠. 따라서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500개나 되는 충전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컨비니언스 스토어, 편의점들은 굉장히 많은 가솔린을 판매하고 있다. 지금 현재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점점 더 많은 미국 사람들이 전기차로 옮겨가면서 사람들이 그 편의점에 찾아갈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편의점 입장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전기 충전기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7-Eleven 같은 경우는 화요일 날 발표하기를 500개나 되는 다이렉트 커런트 파스트 차징 포트를, 그러니까 급속 충전기를 500개나 설치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500개의 충전기는 총 250곳에 설치를 할 것 같고요. 기간은 내년 말까지 점진적으로 설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요, 파스트 차징 포트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전기 충전 시장에는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미국만 좀 볼게요. 레벨 2가 있고 레벨 3가 있는데, 레벨 2는 우리가 일반 충전이라고 부르는 거죠. 레벨 3는 우리가 흔히 슈퍼차저라고 부르는 것을 레벨 3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벨 2 일반 충전 같은 경우는 차지 포인트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마켓 쉐어, 그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요.
있는데요. 하지만 슈퍼차지는요 2부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기업이 1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어본 것처럼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는 파스트 차징 포트니까 슈퍼차저를 설치하겠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그 레벨 2 일반 충전 같은 경우는 집 앞에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파트 그 컴플렉스 단지 안에 설치를 한다든지 회사 앞에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슈퍼마켓이나 뭐 쇼핑몰 요런 데는 일반 차지도 괜찮겠죠. 왜냐면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 충전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휴게소에 들렸는데 이렇게 4시간 5시간씩 기다릴 여유가 없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빨리 충전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이브고라는 기업들은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데 세븐일레븐 같은 편의점에 집중해서 설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세븐일레븐이 이번에 250곳 총 500개의 충전기를 설치하게 됐다는 이 뉴스를 딱 보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브고라는 그 충전기를 설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자세한 내용이 더 올라오면요. 여러분들과 제가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렇게 전기 충전 기업들은 굉장히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였는데요. 테슬라는 외롭게 주가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과연 어떠한 뉴스가 있었길래 테슬라 혼자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지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스톡 drops on recall. Why investors shouldn't overreact. 테슬라의 주가가 떨어졌다. 리콜 때문에 떨어졌다고 나오죠. 하지만 인베스터들은 투자자들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자, 리콜의 그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수요일 날 떨어졌다. 리콜을 몇 대를 했냐면요. 6,000대 정도를 리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굉장히 간단한데요. 루스 볼트, 루스라는 것은 느슨해졌다는 얘기거든요. 볼트가 조금 느슨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의 그 주가가 3.1% 정도 떨어져서 지금 605달러까지 사실 떨어졌습니다. 요거보다 조금 상승을 했고요. 자, 와이핑 오프라는 것은 완전히 없애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이 그 볼트 때문에 한 200억 달러 정도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가혹하게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두 가지를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리콜 문제는 굉장히 쉽게 고쳐나갈 수가 있다. 왜냐면 볼트의 문제니까요. 그래서 테슬라가 발표하기를요. 테슬라 서비스 센터에 가면은 무료로 이제 점검도 해주고 그 볼트도 조여주고요.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면 볼트를 새 걸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는 아무런 차지 없이 공짜로 그 서비스를 제공할 거고요. 두 번째로 또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리콜이 굉장히 흔하다. 따라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죠. 자동차는 사람의 목숨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작은 실수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바로 리콜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테슬라가 이번에 리콜을 했다고 해서 너무나 과민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투자자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한 기사는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마이크로소프트에 관한 기사를 3개 연속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3가지의 호재가 동시에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 호재를 각각 짧게 소개해드리는 그런 순서를 마련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호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reportedly unveiling next generation of Windows on June 24th. 자, 무슨 내용이냐면요. 차세대 윈도우 출시를 할 건데요. 이 출시 예정일이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6월 24일 날 드디어 차세대 윈도우를 출시할 것이다라는 기사 내용이죠.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컨펌했다, 확정을 했다. 윈도우 이벤트를 6월 24일 날 한다고 확정을 드디어 한 거죠. 그리고 라이브 스트림이라는 것은 이제 그 온라인 실시간 방송을 한다는 겁니다. 그 동부 시간으로 11시에 시작을 한다고 하네요. 그 한 2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기사를 공유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CEO인 사티아 나델라가 이런 얘기를 했죠. 윈도우의 과거 한 10년 동안 이렇게 중요한 업데이트는 없었다. 굉장히 중요한 업데이트를 발표를 해준다 그러죠. 그러면서 또 내가 직접 관장을 했다.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업데이트였기 때문에 내가 CEO로서 직접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주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과연 어떠한 윈도우 그 업데이트 상품이 발표가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 호재로 넘어가 봅니다. 두 번째 호재는 뭐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리폼 랩이라는 그 기업을
인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리펌랩이 어떠한 기업인지 한번 찾아봤는데요. 펌웨어 전문 분석 그리고 보안을 담당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펌웨어는 뭐냐면요. 우리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 없이 원래 작동이 되지 않죠. 그런데 기본적인 명령을 이해하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끔 도와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는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하드웨어 안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펌웨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펌웨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그런 그 펌웨어를 분석하고 보안을 책임져주는 기업이 바로 리펌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리펌 같은 경우는 사물 인터넷 쪽에 전문적인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으로 사물 인터넷 쪽에 진출을 할 때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 기사에서 언급을 해주고 있고요. 자, 얼마를 주고 그 인수를 했는지는 지금 나와 있지 않고요. 대신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몇 달 전에 사이버엑스라는 기업도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이버엑스 그리고 리펌 테크놀로지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리펜더 이렇게 통합적으로 사이버 보안의 시스템을 이번에 달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세 번째 호재는요, 이번에 굉장히 대형 계약권을 따낸 것 같습니다. Microsoft gets cloud contract from Morgan Stanley for digital transformation.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계약을 따냈는데 누구에게서 따내냐면 모간 스탠리랑 지금 계약을 체결한 것 같고요. 이 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디지털화 된다는 거죠. 디지털로 변환하는 데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도와줄 것이다. 이러한 제목의 기사입니다. 자, 모간 스탠리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팀을 이루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번 건은 클라우드 파트너십이다. 왜냐하면 모간 스탠리의 IT 환경을 이번에 현대화 시킬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모간 스탠리는 지금 굉장히 구닥다리 IT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겠죠. 이 부분을 다 클라우드로 이번에 옮길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것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로 지정됐다. 굉장히 커다란 비즈니스라고 생각이 되죠. 왜냐하면 모간 스탠리는요, 전 세계 42개국에 지금 진출을 해 있는 은행이고요. 오피스만 1200곳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원 수는요, 6만 명이 넘어가고요. 따라서 그들이 다루고 있는 그 자료 그리고 정보가 엄청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엄청난 자료와 정보가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클라우드, 즉 애저로 이전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세 가지의 호재가 발생했다 그랬죠. 첫 번째로 차세대 윈도우 출시 예정일을 드디어 확정했고요. 두 번째로 리펌랩이라는 기업을 인수했다. 두 번째 소식이었고요. 세 번째로 모간 스탠리와 대형 클라우드 계약권을 마무리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소식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자, 다음 기사는요, JP 모간에서 6월에 꼭 사야 되는 주식 10가지를 우리한테 넌지시 알려줘서 이 리스트를 여러분들과 공유할까 합니다. 자, 살펴보시죠. 자, JP 모간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업데이트된 리스트를 발표했다. 그리고 이 리스트에는 최고의 주식들이 리스트업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스트가 어제 발표가 됐고요. 자, JP 모간이라는 뱅크는요, 매달 이 리스트를 업데이트해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서치를 통해서 가장 좋은 주식들을 종합해서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넌지시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모이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이번에 JP 모간이 새롭게 추가한 주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5개가 추가됐습니다. 첫 번째는 파마스티컬이니까 그 제약사죠. 아티아라는 제약사가 추가가 됐고요. 두 번째로 제네릭 테스팅이라는 것은 유전자 검사죠. 유전자 검사 기업인 나테라.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기업인 폴리. 그리고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즉 리츠를 얘기하는 거죠. 리츠 기업인 리전시 센터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은행인 US 뱅콥. 이렇게 5개의 기업을 새롭게 이번 리스트에 추가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주식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JP 모간이 6월 달에 꼭 매수해야 되는 기업으로 선정한 10개의 주식입니다. 가장 먼저 월트 디즈니가 선정이 됐고요. 다음으로 아마존닷컴, 데본 에너지, 제너럴 모터즈, 울트라 뷰티, US 방콕, 리전시 센터스, 폴리, 나테라, 아티아 이렇게 10개의 주식이 지금 현재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다라고 JP 모간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바로 앞의 기사에서는요, JP 모간이 추천해주는 기업 10개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이번 기사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질세라 그들이 생각하는 좋은 기업들을 우리한테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This is the year of 5G and these cheap stocks will be the winners, says Bank of America. 자, This is the year. 이 2021년은 5G가 지배하는 그런 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반도체 주식들이 위너, 승자가 될 것이다 라는 제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말하기를 그 빅 트렌드가 있는데요. 팬데믹에서 회복을 하면서 빅 트렌드가 하나 생기고 이 트렌드가 5G라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논리에서 그 팬데믹에서 벗어나면 5G가 유망한지 한번 살펴보시죠. 5G가 그 리오프닝의 주제랑 맞아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소비자들이 집에만 있다가 이제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있을 때는 와이파이를 주로 이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밖에 돌아다니면서 와이파이보다는 이제 셀룰러 브로드밴드 커버리지가 더 필요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4G라든지 5G를 많이 이용할 텐데 빨리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5G가 본격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를 펼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에는 5G가 한 20% 정도밖에 이용이 안 되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이 지금 5G 도입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2021년에는요, 이 20%에 불과했던 5G 핸드폰이 40%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도체 주식을 최고의 주식으로 선정한다. 자, 그러면서 이제 5개의 주식이 선정이 됐습니다. 자, 첫 번째는 퀄컴입니다. 퀄컴이 선정된 이유는 뭐냐면요, 굉장히 마진이 높은 로열티 비즈니스다. 따라서 직접 재산권을 판매하면서 올리는 매출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또한 퀄컴은요, 하나의 굉장히 커다란 손님으로부터, 고객사로부터 들어오는 주문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것을 만회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애플이 자체적으로 칩을 개발하면서 퀄컴으로부터 사들였던 그 칩의 오더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른 디비전에서 만회를 해버렸다. 요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추천되고 있는 기업은요, 아날로그 디바이스입니다. 아날로그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2020년에 5G에 지금 노출되는 그 비즈니스가 9%에 불과한데 2022년이 되면 11%까지 그 비중이 확대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날로그 디바이스의 또 다른 장점으로 얘기하는 거는요, 다이버스니까 굉장히 다양한 프로덕트 라인을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반도체를 판매하고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추천되고 있는 기업은 코보입니다. 코보 같은 경우는 5G 단말기 쪽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굉장히 단단한 견고한 인프라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라는 것을 장점으로 뽑아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기업은 마벨입니다. 마벨 같은 경우는 저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 그 인파이라는 기업 인수를 마무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2020년에는 5G에 지금 노출되는 그 비즈니스가 12%에 불과한데요. 한 2년 후가 되면 이 12%가 26%까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마벨은요, 진정한 5G 반도체 전문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다음은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애플 그 디바이스에, 애플의 기기 쪽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점을 굉장히 높이 사고요. 또 인프라 쪽에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5가지의 기업이 그 5G가 만약에 활성화되면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반도체 기업이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JP 모간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추천해주는 기업의 리스트를 한번 살펴봤잖아요. 이번에는 그 반대입니다. 절대 사면은 안 되는, 투자해서는 절대 안 되는 기업의 리스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직 헤지펀드 매니저인 위트니 틸슨이라는 사람이요, 지금 밈 스톡들이 또 다른 최고가에 이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최고가에 이르렀다는 얘기는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다라고 경고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10개의 주식을 이번에 발굴을 했는데요. 이 10개의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주식들은 앞으로 한 달 안에 25% 정도 주가가 하락할 것이고요. 그리고 3달 안에 50% 정도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1년 내에 이들 주가는 75%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계속해서 트래킹을 하고 여러분들께 보고를 해주겠다. 그래서 굉장히 자신만만한 어조로 다음과 같은 10개의 주식이 굉장히 폭락을 앞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과연 어떠한 주식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리스트를 살펴보시죠. GameStop, AMC, BlackBerry, Bed Bath & Beyond, Cost, Nikola, Workhorse, Nano X Imaging, GSX, 마지막으로 플러그 파워입니다. 혹시 여기에 나와 있는 10개 종목에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기사는요, 엔비디아에 관한 기사입니다. 엔비디아와 AMD를 비교해주는 내용인데요. 한 개의 분야에서 엔비디아가 좀 앞서 나간다라는 기사의 제목입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 즉 AMD를 얘기하죠. AMD가 굉장히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 적어도 프로세스 비즈니스에서 그렇다는 건데 CPU를 얘기하는 겁니다. CPU 분야에서요, 그 인텔을 희생을 시키면서, 그러니까 지난 몇 개월 동안 인텔을 희생시키면서 그들이 성장해 왔다는 것은 인텔의 비즈니스를 다 뺏어오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죠. 그런데 그래픽 칩, 즉 GPU를 생각해 보면 완전히 스토리가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엔비디아가 AMD 쪽에 있는 시장 점유율을 많이 훔쳐왔다, 뺏어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3월 달에 마지막으로 본, 그러니까 즉 1분기를 종합해 봤을 때 GPU 시장의 81%를 지금 엔비디아가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81%라는 시장 점유율은요, 작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5.2%가 오히려 성장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AMD가 GPU 마켓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밖에 되지 않는다. 원래는 20%가 넘어갔었는데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AMD라는 기업을 굉장히 좋게 평가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자일링스라는 그 기업을 인수하게 됐기 때문이거든요. 이미 주주총회에서는 그 승인이 난 상태고요. 지금 관련 당국의 승인만 받으면 바로 올해 안에 그 인수권을 마무리할 수 있는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AMD의 2020년 매출이 한 9.7 빌리언 정도가 됐었는데 자일링스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723 밀리언을 만들어내는 기업이거든요. 따라서 연간 매출이 700 밀리언이 넘어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AMD가 자일링스를 흡수하게 되면 매출이요, 자연적으로 7.5% 가까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그 자연 증가가 높죠. 한 7.5% 정도 매출이 갑자기 확 올라가 버린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자일링스는 여러분들 5G 쪽에도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그런 주식입니다. 따라서 자일링스를 흡수하게 되면 AMD가 5G의 붐을 타고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투자 가치가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미준님과 함께 준비한 영상은요, 시장의 전문가들은 과연 엔비디아의 투자 가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짧은 영상입니다. 오늘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공부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Check out NVIDIA jumping out to an all-time high today. The move coming after Bank of America reiterated its buy rating, boosted the price target on the chipmaker to $750 from $700. The firm highlights strong sales and data center growth in NVIDIA's latest earnings report. Guy, did you like this move? Yeah, I did. And listen, this is another one we've talked about for a while, and we talked about it pre-earnings, said how well it's set up. And, you know, that 750 price target, I think you see a lot of analysts start to raise their price targets. You had a lot of analysts raise their price targets on the back of earnings. There's still a lot of guys and gals behind the eight ball in terms of where those targets are. I think you're going to start seeing price targets go north of 800, and I think the stock can continue to rally. It made an all-time high today. I think it makes a beeline to 750 from here. Yeah, Tim? Look, this is a high multiple stock that deserves it. And I think where they're located, and again, gaming was up 106%. We knew about their gaming business 2 years ago, and it's still growing at these levels. It's 49% of their total. Throwing, you know, just some bells and whistles like stock splits and stuff. I mean, I just, you know, that is not a reason to pick a stock. I'm just, you know, based upon what's going on with GameStop and AMC, I think it probably is in NVIDIA's case. This company is a dominant player, and they're now obviously integrating through acquisition, and I think they can do more. James, what do you say to people concerned about the valuation of this one? I point to the growth in revenue, I point to the growth in market share, and I point to the growth in trends in those areas in crypto and gaming. And, you know, those are areas that are going to continue to expand. And, you know, NVIDIA's got an envious space in competing in this space. And I think, you know, the price targets are
continuing to get raised. And so, as long as we stay in a bullish phase in the overall market, I think the stock continues its trajectory. Steve, you shed a lot of tech. Is this one of them? It's a problem for me. But if rates don't balloon, then you're okay. I've been calling it, just a sweet spot. So they're not going too high. They're not fading too low. So I think this is a sweet spot that could work. Bells and whistles of a stock split actually work with the retail population. So I'd still be a buyer of NVIDIA, although I don't like tech as a whole. All right.